제약사에서 그 항암제를 만드는 제약사에서 정해준 기준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주입합니다. 기계적으로. 몸무게 1kg당 몇 mg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낮에는 덥습니다. 이제 낮에는 여름이네요, 그냥. 오늘은 항암제 얘기를 할 건데, 항암치료 얘기.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제가 한 가지 드려볼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항암치료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 용량을 누가 결정합니까? 이건 사실 무르나 마나한 질문이죠. 당연히 주치의가 결정할 텐데, 그러면 제가 살짝 바꿔서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바에 가가지고 처음 보는 술을 접했어요. 이 술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건데, 바텐더가 이래저래 설명을 해주지만 결국 그것을 마실 때는 내가 이걸 몇 잔을 마셔볼지를 누가 결정하게 되나요? 결국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주량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 알코올의 도수라는 것은 변함이 없이 딱 정해져 있는데, 마시는 사람의 그 간 기능이나 알코올 분해 요소 수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멀쩡하기도 한 반면에 고주망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제가 보기에는 술하고 항암제의 원리는 유사합니다. 똑같다고 볼 수 있죠. 항암제의 성분은 변함이 없는데 그것을 투여받는 사람의 신체적 컨디션, 신진대사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부작용이 다 다른 거죠, 사람마다. 그런데 술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항암제는 독성이 강하고 일부 중금속 성분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몸에 훨씬 더 부담을 주는 약제인데, 그런 항암제 치료는 의외로 너무 고분고분하게 환자분들이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부작용 여부에 상관없이 그냥 정해진 거를,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정해진 용량이 있고 병원에서 주치의가 특히 이제 권위가 높고 명의라고 소문난 사람일수록 뭔가 질문을 허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떠밀리다시피 이제 맞게 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항암제 용량 같은 것도 환자 개개인의 어떤 체질이나 신진대사 상태나 그 다음에 어떤 신체적 특징이나 건강 상태를 봐가면서 좀 개개인에 맞게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술 못 마시는 사람한테 소주를 강제로 먹여가지고 그냥 탈이 나고 막 사고가 나고 이러는 것처럼 그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치료 효과가 난다기보다는 그냥 더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환자가 할 게 아니고 주치의가 진정한 의술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제 환자에게 최적화된 방향을 찾고 모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의학이 너무 산업화되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게 없죠. 그냥 제약사에서 그 항암제를 만드는 제약사에서 정해준 기준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주입합니다. 기계적으로. 몸무게 1kg당 몇 mg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가 한 190 정도 되는데 삐쩍 말라가지고 몸무게가 60kg인 사람과, 그런 남자가 있다고 치면 그 60kg인 사람과 키는 한 140에서 150cm로 작지만 근육돼지 스타일이라 가지고 몸이 단단해 가지고 몸무게가 60kg 나가는 여성이 있다면 이 두 사람한테 투여되는 항암제 용량은 똑같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신진대사가 다르고 체형이 다르고 하는데 그 결과가 똑같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이 없는 겁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암제 치료를 하는데 본인의 컨디션은 객관적인 수치나 지표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객관적인 지표는 예를 들면 백혈구 수치가 얼마 이하로 떨어진다거나 머리가 왕창 빠지고 미식거리고 구토가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객관적인 지표 말고 본인이 느끼기에 이러다 안 되겠다, 더 이상 맞으면 안 될 것 같다, 와, 저 항암 한번 하니까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못하겠다, 이런 주관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치의한테 좀
읍소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환자 중심의 진료라 그래서 난 이거 못 맞으니까 당장 용량 줄이시오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읍소형으로 선생님 제가 이걸 맞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러저러 해가지고 좀 고민인데 그렇다고 치료를 중단할 수는 없으니 살짝 용량을 조금만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기간을 3주에 한 번 맞던 걸 이번에는 4주로 조금 벌려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건의 형태로 의사소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의사들이 아니 이렇게 하면 효과 없습니다. 그렇게 용량 줄여가지고 만약에 더 암이 커지거나 부작용이 없어진 대신에 뭔가 치료가 진행이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책임 못 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에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반대로 그러면 용량대로 정해준 대로 딱 해가지고 치료가 100% 되면 몰라도 안 되면 그때는 의사가 책임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상태 나빠지면 호스피스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말 한마디에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항암제 치료가 아무리 효과가 좋다 그래도 본인 체력이 무너지면은 그걸로 안 됩니다. 거기서 더 이상. 제가 그때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하루에 1000보 이상을 걸을 체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식사를 못 하시는 컨디션이면 항암제 끊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말씀드린 하루 1000보 기준, 그 다음에 식사를 못 하시고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항암제 치료가 오히려 더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떨어지기 전에 그건 완전 바닥인 상태고 하루 1000보면은 10분, 15분 걸을 수 있는 체력인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항암제 치료 그만둬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얘기는 환자 여러분보다는 이 항암제를 쓰는 의사 선생님들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고 일면타당한 부분이 있다 싶으시면은 자신이 여기에 해당될 때 의사 선생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환자 개인의 그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환자와 그 의사 관계에서. 옛말에 울지 않는 아이에게는 젖을 안 물린다는 말이 있듯이 환자가 힘들건 안 힘들건 간에 자기의 입장이나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지 의사도 한 번이라도 더 그 환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할 거잖아요. 그 수백 수천 명의 환자들 중에서라도 뭐 대학병원, 대형 병원 가보면은 환자를 상대로 의술을 펼치기보다는 쳐내기에 바쁘죠. 막 진짜 떼거지로 몰려든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은 정말 그렇게 몰려드는 환자를 쳐내기 바쁘다고요. 쳐내기. 그러니 이 개개인별로 그게 안 되겠죠. 케어가.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그 치료 계획을 설계하고 같이 이렇게 발맞춰 가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을 받으면은 한 번이라도 더 신경을 쓰고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날씨 좋은데 나들이도 좀 다니시고 체력이 되시면 등산 같은 것도 좀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